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고객 중심의 우리는 회사다 뭐 이렇게 해놓고 돈만 따라가. 그러니까 고객은 뭐 버려버리고. 그러면 그 사실은 그 조직 문화의 어떤 그 그렇죠. 내용이 안 맞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있는 거예요. 고객 중심의 회사면 어떤 불평불만이 들어왔어. 그러면 한 3일을 들여서 이 일을 해결했어. 그러면 이 일을 해결한 거를 블로그로도 쓰고 우수사원으로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야 그 일하는데 3일이나 걸리면 딴 일을 언제 해? 뭐 이렇게 깨버리면 그게 무슨 조직 문화입니까? 그냥 겉으로만 고객 퍼스트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실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메인 IT 최준호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조직 문화가 과연 채용 비용과 관리 비용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느냐 점인데요. 오늘도 최동호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조직 문화가 뭐 어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좋은 회사 분위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조직 문화가 생산성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절감된다는 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그 HR노트에 그 고은택님이 쓰신 블로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에도 한번 HR노트가 언급됐던 것 같은데 저희 채널에서 네. 어떤 관계세요? 옛날에 같이 좀 일을 했는데 요즘 네. 고은택님이 HR 쪽으로 네. 상당히 좀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홍보성은 아니고 제가 같이 일을 하셨는데 워낙 잘하세요. 또 인사이트도 있으셔서 HR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어쩌면 제가 직접 정리해야 될 거를 직접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걸 활용합니다. 저희 이번 주제에서 이제 채용 비용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서두에 꺼냈는데 채용 비용이라고 하면 이제 뭐 광고비나 헤드헌팅 수수료 그리고 뭐 플랫폼에서 이제 사람 고용하면 7% 줘야 되는 거 그런 게 떠오르는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네, 1차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눈에 보이는 그런 비용들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 대한 비용 또 리소스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 담당자가 100장, 한 명을 뽑기 위해서 100장의 이력서를 검토했어요. 아유, 한 일주일 걸리겠죠. 그렇죠. 뭐, 일주일까지는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네. 그다음에 팀장이 또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거기 관련된 팀장님들 근무 시간 빼가지고 면접 봐야 되죠. 그래서 입사를 시켰어요. 입사시키면 또 OJT도 해야 되죠. 시스템 세팅도 해줘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하고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취재를 하면서 대표님들한테 도대체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진짜 사람한테 들어간 총 비용을 그냥 연봉 곱하기 2로 생각하고 나는 경영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게 또 맞는 말인지 이런 비용을 그럼 그 연봉 곱하기 2의 비용을 진짜 조직 문화를 잘 세팅해 놓으면 줄일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 이게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 보통 회계적으로 보면 어떤 연봉의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오피스를 쓰죠. 공간을 쓰고 뭐 하죠. 쓰고. 그래서 보통은 그 다음에 4대 보험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연봉의 1.3을 곱하면 실질적인 그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을 볼 수 있고 국가마다 좀 달라요. 뭐 한국은 사실은 1.3은 아니고 1.25 미국 같은 거는 1.4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순수하게 비용적으로 보는 건데 이 조직 문화 자체는 일단은 지원자를 거를 수 있는 필터 역할을 해요. 일단은 이제 있는 사람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죠. 왜냐면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채용 공고를 냈는데 조직 문화가 녹아있는 형태의 채용 공고가 나갔어요. 그건 만들기 쉽지 않은데. 아니 그래도 또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원을 딱 하려다 보다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빡센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비용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채용 공고에서 이제 봤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와이즐리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면도날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이제 그런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자신들의 지금 나오고 있죠. 그 회사의 채용 공고를 되게 잘 써놨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결국 스스로 지원자가 채용 공고를 보고 셀프 필터링을 한다 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회사는 내가 들어가도 조직 문화가 안 맞을 것 같아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지원도 안 하고 지원하고도 또 뭐 얘기를 해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스스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결국에 이게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면 그런 것들이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가고 싶어 하는 브랜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상당히 정확한 중요한 얘기인데 이 조직 문화가 좋다는 평판이 나면 좋은 인재가 찾아옵니다. 그쵸. 가고 싶어. 그리고 헤드헌터 안 써도 좋은 사람들이 막 지원을 해요. 그럼 채용 퀄리티가 좋으니까 거르는 시간도 확연하게 차이 나니까 빨리 걸을 수 있죠. 그다음 채용에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죠. 면접도 빨리빨리 보니까
좋으면 빨리빨리 결정하고 광고비도 안 들고. 근데 그런 회사들은 이미 좋은 회사 아닐까요? 좀 큰 애가. 예. 그렇지만 토스는 아직도 빡세다. 네. 업무량이 많다. 뭐 하여튼 힘들다. 네. 네. 그렇지만 돈은 많이 준다. 네. 그게 조직 문화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네. 나는 견딜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거. 저는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셀프 필터링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뽑을 때 그런 조직 문화를 잘 설명을 하면 이제 필터링을 하고 이제 사람을 뽑는 비용을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잘 뽑아놔도 네. 이제 이게 제일 빡칠 때가 저희가 이제 실장 일을 하고 팀장 일을 하고 그럴 때 사람이 한번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겨우 일할 정도로 만들어놨는데 한 3, 4개월 들어가지고 이제 일 좀 해볼까 그런데 나가버리면 이것만 거무할 때도 없거든요. 그게 HR에서 얘기하는 채용 실패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채용 실패. 그러니까 채용을 못했다가 아니고 채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단계에 나가버린다. 한 1년 쓸만할 때 나간다. 그런 건 채용 실패 비용이라는데 평균 채용 실패 비용이 한 한국 통계선으로 한 뭐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1인당이요? 1인당 실패했을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안에 나가면 보통은 뭐 조사된 연구들이 있는데 미국은 더 이게 율이 높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나가면 손실된 연봉이 뭐 그 사람의 연봉이 한 3배 정도는 손실됐다. 뭐 근데 미국은 뭐 40배까지 보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건 되게 고위급이나 그렇죠. 뭐 그런 고위급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인건비는 연봉 곱하기 2다라고 했던 게 왜 곱하기 2인지 이런 실패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조직 문화는 어떤 효과를 준다? 네. 뭐 비용을 낮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직률을 낮춘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조직 문화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채용 실패를 줄여준다. 이미 맞는 사람이 한번 필터링돼서 들어오고 그렇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근데 이게 면접을 보다 보면 이게 어떤 면접관이 좀 사람이 무뚝뚝해 말도 이렇게 틱틱거리고 상당히 이거 좋은 인상을 안 받죠. 이것도 하나의 문화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회사도 문화가 그냥 그 문화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면접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 주의하세요. 우리도 면접을 보지만 그분도 회사를 면접을 봅니다. 뭐 이런 그래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면접에서 받았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언론사 면접 할 때 제가 뭐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온 대학이. 근데 이제 그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그 모 일보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학교? 그따위 학교 나와놓고 우리 회사에 지원할 생각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아니, 나는 지원해갖고 당신들이 계속 뽑아가지고 지금 면접 한 4-5번 거쳐서 고생해서 올라온 사람한테 그게 할 얘기냐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장렬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장렬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큰 인물이네. 보통은 그냥 참고 나올 텐데 그걸 또 그 자리에서 아니 그런 얘기를 했던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날 뽑을 생각이 없구나. 아무리 그래도 또 밖에 나가서 만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번 만난 적 있어요. 그래요? 그분은 기억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회사에 녹아져 있는 뭐 기업 문화의 결정체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면접에서 대표님이 입에 낸다. 그것도 문화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회사. 막말 안 하는 회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지금 이름은 안 나가서 다행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면접 볼 때는 아주 막 잘해주고 조직 문화도 뭐 엄청 좋은 것 같이 포장을 했는데 입사를 했더니 딴판이야. 여기도 이제 제가 잘 사례를 알거든요. 외국계 피모 회사라고 있어요. 그 회사는 면접 때는 되게 행복해. 우리나라에서 되게 사회적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저기 이사급 이상이라 이제 회사에 일하기를 할 때 그 실무자들이 늘 어딘가에다 녹음기를 숨겨놓고 간대요. 언제든지 나갈 때 대비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내가 부당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막말이 막 난무하는 회사인 거야. 외국계 회사입니다. 이게 좀 찾아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사회적 파장이 지금 작은데 구독자 수가 많으면 사회적 파장이 좀 그 회사 나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하여튼 요거 끝나고 그 회사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참 이런 것들 조직 문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또 요쪽 업계에서 좀 바이블로 통하는 조직 문화를 잘 세팅하는 회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제 외국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뭐 글로벌하게 보면 아마존이죠. 저는 이제 아마존이 그 기업 문화가 한 16개인가 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고객에 대해서 집착할 정도로 고객 얘기를 듣는다라든지 뭐 우선 행동부터 해라, 타협하지 말고 헌신해라, 뭐 여러 가지들 내용이 쭉 있는데 이 아마존은 이 채용을 할 때부터 이 기업 문화를 면접 보는 사람들이 기업 문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기업 문화에 맞을까를 질문하는 사람은 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에서 이런 타협해야 될 상황이 있고 헌신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당신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타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은 조금 점수를 낮게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접에서부터 우리 조직 문화하고 잘 맞을지를 고민해서 뽑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조직 문화에 잘 녹아들어가지고 그 이질감 없이 일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아마존이 세팅한 조직 문화가 생산량이 되게 높다라는 거는 뭐 아마존의 실적이 말을 해주는데 근데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던 거 아세요? 나는 아마존에서 이렇게 잘렸습니다.라고 그 기사가 되게 대형 언론사, 미국의 대형 언론사들에서 연달아서 막 시리즈를 다뤄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렇게 채용에 대해서 진심이고 기업 문화가 좋다라고, 물론 빡센 기업 문화지만 보상은 제대로 해준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다르더라 이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기업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또 뭐 그런 상황도 모든 게 다 100%는 없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이제 규모가 크니까 파트타임일 수도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뭐 어쨌든 아마존 직원이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또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동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조금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어요. 또 국내에서도 또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 유명한 곳들이 있죠. 네, 뭐 제일 유명한 건 우아한 형제들, 배민인데 옛날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보면 뭐 9시 1분은 9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너무 빡셀 것 같은데 사실 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보고는 팩트에 기반해서 한다. 그다음에 실행은 수직적으로 하지만 문화는 수평적이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조직 문화라는 게 사실은 이런 CEO나 창업주들의 어떤 그 철학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 회사의 방향성과.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맞춰가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닮아가니까 그리고 큰 바의 얼굴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개념도 또 있고. 이제 그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또 이런 것들이 무슨 금가옥조가 아니잖아요. 뭐 저기 모세가 말한 10가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커가면서 또 이런 것들도 좀 바뀌어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도 최근에 2가지가 추가됐다 그러더라고요. 14가지였는데 그러니까 계속 추가되고 뺄 건 또 빠지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혹시 요즘에 좀 인구에 많이 해자되는 게 뭐 버킷플레이스, 오늘의 집이라든지 그 당근이 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스타트업 문화를 가진 회사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회사들은 좀 어떤 사내 문화를 가지고 있나요? 그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오 모먼트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고객이 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조직 문화에 상당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품을 만들 때 어떤 기획 할 때 고객이 와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포커싱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조직 문화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모든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당근도 이제 사실 당근은 지역이잖아요. 로컬. 그쵸. 하이퍼 로컬 앱이죠. 지역과 연결 그리고 삶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이 지역과 연결과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 뭐 유대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할 때부터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니까 그 관점으로 좋은 조직 문화로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또 그 당근은 이런 것도 있어요. 기록을 꼼꼼하게 투명하게 솔직하게 소통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게 말이 좋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쉽지 않지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하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구나. 당근에 가면 기록을 꼼꼼하게 해야 되나? 난 기록 잘 안 하는데 그러면 나는 안 되겠다. 또 셀프 필터링이 그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조직 문화라는 게 꼭 좋은 분위기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를 끌고 가는 전략적 자산이 된다. 그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조직 문화 이제 방향성,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상당히 잘 짜면.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좋은 조직 문화는 지원자를 필터링해서 채용의 실수를 줄여주고 브랜드가 되어서 좋은 인재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입사 후에는 퇴사율을 낮춰서 채용 실패를 줄여주고 그러면서 채용 자체의 경험을 개성해 가면서 회사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만들어준다. 이런 걸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는 있지만 어쨌든 그 스타트업을 처음 하시는 어떤 분 CEO님들은 아니면 우리 회사에 지금 조직 문화라는 게 없고 단순하게 뭐 옛날 근면성실 뭐 큰 기업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정직 뭐 이런 거 있는데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뭐 그런 것들만 있고 뭐 특별한 게 없으시면 한번 어떤 회사를 만들어 가보고 싶으신지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캠페인 같은 것도 괜찮아요. 우리 회사는 이런 것들이 중점을 준다. 결국에 스타트업은 대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대표님의 어떤 철학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자기가 안 맞는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좋은 조직 문화야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금방 표시가 나요. 결국엔 대표님이 바라는 대로 조직이 가야 어떤 조직이든 잘 되더라고요. 그거랑 안 맞는 사람은 떠나야지. 저는 그래서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딱 들어가서 이거 아니다. 그럼 빨리 헤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회사나 너 자신을 위해서 데미지가 적다. 이거 아닌데 싶으면 빨리 헤어져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고객 중심의 우리는 회사다. 이렇게 해놓고 돈만 따라가. 그러니까. 고객은 뭐 버려버리고. 그러면 사실은 그 조직 문화의 어떤 내용이 안 맞는 거죠. 거죠. 예를 거예요. 고객 중심의 회사면 어떤 불평불만이 들어왔어. 그러면 한 3일을 들여서 이 일을 해결했어. 그러면 이 일을 해결한 거를 블로그로도 쓰고 우수사원으로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그 일하는데 3일이나 걸리면 딴 일을 언제 뭐 이렇게 깨버리면 그게 무슨 조직 문화입니까? 그냥 겉으로만 고객 퍼스트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실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직 문화가 실질적으로 채용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채용 실패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내용이 스타트업을 경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